자, 유영만의 유튜브 여러분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대문에 딱 들어가면 죽은 지식을 깨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죽은 지식이 뭔지 아시죠? 예. 원래, 물론, 당연 이런 말 속에 살아가는 지식이에요. 예를 들면 야, 가을의 단풍이 왜 울긋불긋해? 당연한 거지 마, 가을이니까. 예. 그리고 월급은 통장으로 물론 들어오지요. 뭐 예를 들면 야, 코로나가 왔어. 위기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런 죽은 지식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다시 그 친구들한테 열정도 심어서 영혼도 심어주고, 그래서 제3의 지식으로 다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물론 당연의 세계에 살아가는 걸 저는 생각의 교도소나 감옥에 들어가서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통념, 고정관념, 식상한 상식을 매일 밥 먹듯이 먹는 사람들, 타성에 젖어가지고 탄성이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 삶에 유용한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유영만의 유튜브에서 제가 3가지 컨셉을 만들었어요. 유영만의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C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요. 여러분, 창의성 그러면 일단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굉장히 창의적인데 정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창의적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창의성은 뭔지 아세요? 제 이야기보다는 MIT 미디어 랩에 있는 민스키 박사가 있어요. 흔한 것에 흔치 않은 결합. 그러니까 흔해 빠져 있는 게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흔치 않은 방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익숙한 것을 낯설게 조합하면 누구나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창의성에서 굉장히 강조해야 될 하나의 문장 부호가 있는데, 여러분 인터러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검색해 보시면 물음표하고 이렇게 느낌표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물론, 당연에다가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원래 그렇지 않고요, 당연하지도 않고 물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동의 느낌표가 탄생하는데, 그게 저는 창의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의 빅뱅은 어디서 탄생하느냐? 인터러방에서 탄생해요. 자, 그래서 유영만의 유튜브에서 첫 번째 강조할 컨셉은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이게 누구나 다 범상한 사람도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영만의 체인지라는 책을 썼는데, 첫 번째 크리에이티비티는 체험적 통찰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창의성은 책상에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 몸을 직접 움직여가면서 이리저리 해보다가 통찰력이 생기고 직관력이 생기고, 그것이 남들과 다르게 창의적인 생각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유영만의 체인지의 체와 크리에이티비티가 연결돼서 굉장히 생각의 빅뱅을 일으키는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유영만의 유튜브에서 강조하고 싶은 컨셉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소통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책 읽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것도 저는 책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또 소통과 연결시키면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창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나와 다른 생각과 이렇게 접선을 해보니까 공감이 되고, 그래서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공감은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건데, 입장 바꿔서 생각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직접 그 사람처럼 행동해보지 않으면 공감 능력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공감 능력이 없어서 안 생기는 거예요. 공감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감이 뭔지 아세요?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하는 측은지심이에요.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되는 거고, 타자의 아픔을 가슴으로 포착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잠을 못 자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상상력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창의성과 두 번째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결국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영만의 체인지의 두 번째 인과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돼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또 유영만의 유튜브에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영만의 유튜브가 강조하는 세 번째 C는 뭘까요?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던 공진화, 코이볼루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막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창조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 공감이라는 거, 소통이라는 게 다 어디서 오냐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만나는 사람, 유영만의 유튜브를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불어서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공진화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공진화하려면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들을 새로운 지혜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책을 끊임없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어떤 발전이나 진화가 없어요. 내 생각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절박하게 깨달아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책만 읽는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혜는 앞에 형용사가 뭐가 본다면 체험적 지혜, 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면 실천적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오로지 내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읽은 대로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지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체인지의 마지막 지혜 지자,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내가 직접 실천해보면서 나의 어떤 체험적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것, 저는 그게 공진화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는 유영만의 유튜브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다른 깨달음의 향연이 있어요. 여기 딱 들어오면.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인간적 어떤 만남의 축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 삶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읽고 의미를 창조하는 이런 어떤 지혜의 보고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제 유튜브를 안 보시겠습니까? 네, 유영만의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지혜에 중독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작! 유영만 유튜브 부탁합니다.